네, 안녕하세요. 중랑건강네트워크. 오늘은 중랑구에 많은 봉제 노동자분들이 계셔서 봉제 노동자의 건강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중랑건강네트워크 공동대표 미래신경과 원장 오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중랑구 한의사회에서 부회장으로 있고요. 네, 김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봉제 노동자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 더 말씀을 잘 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중랑봉제협동조합 전 이사장님 노호석 선생님 같이 오셨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랑 패션 봉제 협동조합 노호석입니다. 특히 또 오늘 봉제인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네. 너무 뜻깊고 할 말도 많고 와. 진짜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시기도 하고요. 관련한 연구도 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좀 더 풍성한 논의 진행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녹색병원 원장 임상혁입니다. 올해 6월에 이제 원장으로 부임돼서요. 여러분들이랑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도 하겠습니다. 저는 녹색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양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중랑구 청년 건강을 주제로도 이야기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건강으로 이야기 나누었고, 지난달에는 장애인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에는 야외 촬영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마을 미디어번 익숙한 공간에 와서 봉제 노동자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랑구에 아까 제가 잠깐 이사장님과 말씀 나누었었는데 중랑구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들 중에 한 70% 이상이 봉제 노동자분들이라고 봉제 사업자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중랑구의 경제 기반이 봉제 노동자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잠깐 알아본 거 조금 소개하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취업 인구 중에 4분의 1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고 또 봉제 산업은 대표적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의류 봉제업 종사자가 약 23만 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 근무를 하시고 그 중에 또 한 60%가 서울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이런 쪽에 많은 봉제 노동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서 봉제 노동자들의 건강 상황을 이제 잠깐 생각해 봤을 때 계속 같은 자세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 또 무거운 짐을 나르시는 분들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 옆에도 봉제 공장이 있어서 볼 때 막 짐 이고 다니시는 이제 남성분들 보면서 어깨나 목 쪽도 많이 안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녹색병원의 노동환경건강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2015년도에 봉제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오늘이 네. 11월 13일인데 1970년 11월 13일 우리나라 봉제 노동자죠.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봉제 노동자의 건강이란 주제로 네. 논의를 하는 건 정말로 뜻깊은 날에 뜻깊은 그러네요. 시간을 내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1970년대에 우리 그 봉제 노동자와 지금의 봉제 노동자의 건강은 어떨까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주로 미싱사나 시다가 대부분 다 10대 청소년이었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40대 또는 50대,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보면 결핵으로 네. 그 혈액약을 많이 먹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 환기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환경이다. 이런데 아마 지금 환경도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면 또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글을 보면 이제 졸려서 그 잠을 쫓으려고 그 뭐라 그러나요? 잠을 쫓는 각성제 같은 약들을 네. 드셨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글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아마 굉장히 많은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시던 그때의 노동 환경과 지금의 노동 환경이 별로 차이 나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때의 노동 조건과 지금의 노동 조건도 역시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1970년대 봉제 산업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가 발전하면 이런 경공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향 한식으로 산업이 밀리죠.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 봉제업은 이미 이제 다 제3세계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하다못해 중국 이런 데로 다 가게 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업체들은 그런 데 가게 된 거고 수도권에는 서울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내수를 인한 그 봉제업이 이제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10인 미만 거의 대부분의 봉제업에 있는 데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노동 환경이나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굉장히 더딘 그런 것이 아마 지금의 봉제 산업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한 자세로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허리 쪽도 좀 많이 안 다 좋으시고 굽어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손목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호흡기 쪽도 안 좋으시고 뭐 그 밖에도 화장실 잘 못 가서 방광염이나 뭐 변비 뭐 이런 것도 달고 사신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요. 목, 어깨, 뭐 말씀하신 대로 손목, 허리, 뭐 무릎, 진짜 뭐 잡자면 진짜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들 문제가 있고요. 치료를 잘 하고 이제 보내드려도 이게 치료도 좀 집중적으로 좀 돼야 될 경우들인데 일단은 치료받을 시간 자체를 시간이 내기가, 없죠, 네, 시간이. 내기가 힘들고 또 이제 돌아가면 또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맞아요. 네. 또 이제 그렇습니다. 연세들이 있어서 네, 네. 맞아요. 그런 나이에 대한 영향들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음. 같이 겹쳐오는 거고. 네. 그 외국에는 보고가 안 되는데 한국에만 있는 봉제 노동자들 병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양 선생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방광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지는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을 집중하게 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걸 까먹거나 네. 화장실에 못 가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방광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한 20% 넘게 방광염이 걸렸거나 치료를 했다고 하니까요. 아. 그거는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질병이죠. 그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앉아 있으니까 남자분들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전립선염이 많아요. 오. 체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여성분은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시고 막 그러니까 방광염이 많더라고요. 이게 저희 이제 중랑 건강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이러한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그러니까 맨날 진료실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그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데 사실은 그 근로 환경이나 경영 여건과 관련돼서 이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건강의 문제는 수두룩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단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문제, 그다음에 만성 질환과 관련돼서 뭐 다들 이제 운동 건강 관리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돼 줘야지만 이게 없어지는 병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운동 그냥 스트레스도 줄여야 되는데 이러한 근로 환경, 경영 환경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 깔고 계시고 거기다가 근골격계 질환도 다들 이제 직업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소화기, 뭐 위장관 이런 내과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신경계통.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이 저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막 마비가 오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총체적으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병원을 가려면은 그 눈치를 봐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저희 이 자리의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중랑구가 봉제업이 안 되면 중랑구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셨지만 역으로 중랑구 봉제 그 종사자들이 건강해지면 중랑구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제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제도적인 거, 경제적인 거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건강 문제만큼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어떤 방법을 좀 어떻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뭐 저 구청 저 보건소하고 좀 잘 매칭을 하셔가지고 네. 1년에 한두 번 좀 힐링 캠프도 좀 해주시고 네. 아니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은 네. 작년에 우리가 한 번 나갔다 왔나요? 근데 너무들 좋아하더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건강검진 체크도 차가 따라와서 해주고 또 먹고 놀고 이렇게 뭐 체육대회 비슷하게 잔디밭에 가서 놀고 이런 거를 네. 이제 아주 만족하고 돌아왔었어요. 이제 그런 게 네. 굉장한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 네. 또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스트레스 16번 이런 거 이제 간단한 것도 할 수 있는 거 화장실 뭐 갈 때 뭐 올 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몸풀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가르쳐 주시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날이 있을 적에 저희가 출동을 하면 오히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날이 있으시단 이야기죠. 네. 힐링 캠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 전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보건소가 주관해서 그런 행사를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보건소가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할 수 해보죠, 원장님. 아니 꼭 저는 원래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네. 민간이 네. 주도적으로 하면 되는 예산을 달라고 해갖고 오셔야지. 그죠? 예산 예산이 때문에 네, 그렇군요. 예산의 문제가 좀 있죠. 올해 예산 있겠죠. 뭐 내년에도 있겠고. 네, 한번 물어보죠. 예산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하셔야 돼.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네. 그 작년에 버스 3대로 갔었나 2대로 갔었는데 그 중랑에 이제 저는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중랑의 봉제인의 날을 정하자는 얘기를 목표로 세웠었어요. 근데 네. 사실은 그게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자꾸 뭐냐면 첫째도 예산, 둘째도 예산이에요. 네. 예산 확보가 힘들더라고. 이제 봉제 공장들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내는 사람은 내는데 네. 우리 좀 이런 사업 좀 하게 좀 돈 좀 거출하자. 그 참 말하기도 그렇고 또 부담스럽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 같은 거는 좀 네. 지자체에서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은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텐데 중랑에는 지금 말 그대로 중랑 숲도 있고 뭐 잔디구장도 있고 많아요. 할 장소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제도적인 문제 뭐 보면은 어떨 저희도 힘든데 죽겠는데 저쪽에서도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을 적에 참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될지 저희도 답답하고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은 더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은 이런 문제에 기저적으로 깔려 있는 게 건강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여력도 없어지니까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건강만큼은 놓치지 말자는 게 이제 저희의 취지다 보니까 그래 아까 이제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고 일과가 건강을 챙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질병의 전 단계에 있어서 하루를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가 건강에 대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출근을 해가지고 뭐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가느냐 안 먹고 가면은 그러면은 아침을 완전히 깡으로 굶고 일을 하는 거냐? 예, 예. 아니면은 그 작업장에서 뭐라도 뭐 간단한 요기라도 하면서 일을 하는 거냐? 뭐 중간에 뭐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서 되게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노동이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뭐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사장님의 건강 문제도 또 있으시면은 뭐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보니까 이제 이사장님은 그래도 연배가 좀 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그 근로자들이 연령대가 중장년이라고 이야기하신 예, 예. 것 같아요. 퇴근해서 들어가면 9시 반, 10시. 그러면 부랴부랴 또 작은 애가 딸애가 제 엄마 피곤하니까 저녁에서 이제 저녁에서 반찬 뭐 김치찌개라도 하나 하든지 그렇잖아요. 있는 대로 꺼내서 먹고 나면 11시야. 9시 퇴근이시면은 이제 자기 바쁘죠. 몇 시 출근이신가요? 자기 바쁘고 아침에 또 어떻게 커튼 쳐놓고 나면 이제 집이 가까우면 일찍이라도 오는데 7시 일어나서 꼼지락거리고 뭐 씻고 어떻게 약치하고 면도라도 하고 나면은 7시 반, 7시 40분 되면 출근을 해. 그러니까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애들은 전혀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애들 저부터도 애들까지 다 쉬는 날이면 그냥 다 각자 방에서 죽는 거야. 그냥 치우지도 못하고. 쉬는 날은 일요일 날 쉬는 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격주제로 쉬긴 쉬는데 네. 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모임 하나 있어도 피곤해서 못 나가는 게 피곤. 저녁 9시에 퇴근하셔서 저녁 식사를 몇 시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준비하면 9시 반 10시 사이에 먹죠. 저녁 식사 저녁 시간이요? 식사 시간이. 그러면은 빠르면 그 정도 그 시간에 먹는 저녁 거고. 식사가 10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네. 원래 통상적으로 밥 먹고 나서 최소한 소화되는데 한 2시간 정도. 아이고 소화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전 네. 식구가 다 그냥 예. 그러나 먹으면 다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쁜 일이나 뭔 일 있으면은 네. 뭐 당근술이나 뭐 집에 뭐 막걸리 먹다 남은 거 있냐 그래서 한두 잔 먹으면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잠자는 집사람은 시간은 쇼파에 떨어지고 나는 그냥 안방 들어가서. 사모님도 같이 일을 하시나 봐요. 온 그렇죠. 가족이 다 이날이 같이 같이 하고 하시네요. 있죠. 50 몇 년 지금 40 한 7, 8년째 하고 있죠, 같이. 둘째, 셋째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잠은 잘 주무시는 건가요? 중간에 깨지 않고. 중간에 깨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한 2시간 반, 3시간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이 딱 떠지면은 다시는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이제 다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뭐 얘들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요즘은 막 들더라고. 네. 보통 그러면은 한 번 정도 깨시는 건가요? 두 번, 여러 번 깨시는 여러 분들도 번 깨요. 여러 번 깨. 그러신 거군요. 짤막짤막하게 자는 것 같아 지금. 짤막짤막. 내가 봤을 때 네.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니까 그냥 겨우겨우 저거지. 네. 그렇지 않고는 힘들어요. 진짜. 네. 아침 식사는 그럼 항상 피곤해 있는. 우리가 지금 아침 식사는 안 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 아주 그냥 굶고 큰애 출근하시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밥을 네. 먹이다 못 먹여가지고 그때서부터 안 했는데 지금 큰애가 지금 39살이니까 몇 년 동안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30 몇 년을 안 먹었죠. 그러니까 아예 전 식구가 아침을 안 먹는 거예요. 30 몇 년째. 그러면 9시까지 출근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한 8시 반에서 9시. 바로 가자마자 그러면 그냥 빈속에 일을 하는 거죠. 일을 시작하시는 거고. 네, 커피 한 잔 먹고 일 바로 시작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장현 원장님 말씀하셨던 이 스트레칭이란 게 모든 직업에는 특히 몸을 쓰는 직업엔 스트레칭 준비 네. 운동이 따라가거든요. 왜냐면은 근로 현장, 특히 이제 공사 현장 가면은 아침에 스트레칭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간의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 스트레칭 시간이 따로 그렇죠. 없는 것 없죠. 같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 없죠. 그냥 알아서 예, 예. 하는 거고 각자. 그냥 일 시작하는 것만 챙기시는 예, 것 예, 같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골격계도 이게 뭐 힘을 쓰거나 안 쓰건 간에 서 있는 그 자세 자체도 근골격계는 계속 그 활동을 하거든요.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노동입니다. 사무직이건 뭘 만드는 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그 뭔가 이제 여유가 없으셔서 그런 거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 누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사는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점심이죠. 그러니까 하루 두 끼 먹는 거죠. 두 끼. 네. 12시에 점심 드시고 네. 밤 10시에 저녁 네, 드시고 저녁 먹고. 간식은 1시에 먹고 간식은 거의 안 먹죠. 아니 왜 뭐 빵 같은 거 주시고 드리고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러는 시간에 뭐 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먹고 간식 5시에 저기 요구르트 하나 먹는 거죠. 네. 그 위장이 별로 안 좋으실 좋지가 것 않죠. 같은데요.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생활 패턴이 근골격계도 그렇지만 위장도 맞아요. 예. 장이 안 좋아. 안 좋으실 수밖에 장이 안 없어요. 좋아. 네. 장이 항상 안 좋아.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봉제 노동자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건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근무 환경이나 또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약간 이제 봉제업의 어려움도 좀 더 그 부분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노동자, 그러니까 고용되신 이제 직원분들은 7시에 아까 퇴근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업주분과 그 가족은 일찍 출근해서 뭐 9시 퇴근하시고 더 이렇게 조금 힘드시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겠네요. 예. 이제 봉제 노동자 건강이 네. 워낙에 이 근무 환경, 근무 조건이랑 네. 뗄 수가 없어서.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네. 모든 질병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그러니까요. 게 다 질병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럼 뭐 골격 무슨 이 척 목서부터 팔, 어깨, 허리, 뭐 무릎 또 심지어는 이제 보조라고 이제 시다라고 그러죠. 보조 네.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뭘 날려주고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아파서 못 네. 발바닥에 불이 나는 거야 이제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 앉을 시간이었거든 그 사람. 예. 여기 갖다 줘요, 저기 갖다 줘요. 하루 예, 종일 예. 그 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많이 걸으신 분들, 딱딱한 발바닥에서 딱딱한 데서 많이 걸으신 그렇지. 분들이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게 왜 잘 안 낫냐면은 계속 하니까 아픈 걸 알면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낫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밖에서 많이 걷는 사람, 밖에서 많이 활동하는 그런 이제 직종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하루 종일 그 시멘트 바닥에 서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차라리 흙바닥을 걷는 것보다 그렇지, 이제 다르지. 훨씬 더 많은 그 스트레스가 발바닥에 가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무거운 걸 또 한 번씩 들고 그렇지, 옮기고 그렇지. 이러다 그냥 보니까 내 몸만 힘이 가는 몸무게만이 거야. 아니라 네. 더 힘이 그러니까.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무겁죠. 네. 이제 쉬는 시간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쉬는 시간 이게 정해져 있는 쉬는 시간이 있나요? 쉬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뭐 요령껏 뭐 하지 않는 시간. 간식 먹는 5시에 잠깐 쉬는 거고 네. 점심 시간 쉬는 거고 없죠. 그 애는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나는 식당밥을 시켜다가 같이 먹는데 주 이제 밖에 안 나올 때는 같이 이제 이제 그 일하는 다이 위에다가 펼쳐놓고 같이 먹는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나와서 이제 나도 이제 의자에 다리 올려놓고 쉬고 이렇게 보면 또 다리 올리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조금 점심시간 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있는데 여하튼 건강상은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이다. 연세들도 있고 뭐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 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는 거야. 다. 지금 보면은 그 실내에서
이런 수공업, 수작업을 하는 분들의 이 근골격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이게 안 되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우리 중랑구만 한번 원장님 만들까 그냥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몇 분을 어떤 운동을 하라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보통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활동 범위가 커요. 예. 운동 범위가 먼 산이라도 커요. 쳐다보겠지. 근데 이거는 작은 관절을 계속 쉼 없이 네.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하루 종일이요. 그럼 엄청난 네. 로딩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지금. 네. 질병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영세 사업장에 대한 환경 개선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장시간 노동하시는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한 것들을 뭐 이제 봉제인 협동조합 쪽에서도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갖고 계시는 상황이고 네. 또 우리 건강 네트워크에서도 다음에 또 그 공론장 있잖아요. 그 그럼요. 건강 네. 정책을 좀 살펴보고 정책 제안하기도 하니까 저희가 우리가 그 중랑의 경제 기반인 봉제인들의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정책적인 제안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12월에 있는 공론장에서도 좀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료실 안에서 보통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맨날 진료실 안에서 뭐 주사만 놓고 뭐 그렇죠. 이런 의사를 생각하셨을 건데 사실 그 병에 있어서 환경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도 이 환경 문제를 찾아가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요즘에 그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나왔어요. 지역 사회에서 그 의료적인 거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나와서 아마 점점 더 그 환경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봉제업을 또 이렇게 총괄하시는 또 이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그 어두운 이야기도 또 그다음에 또 가능성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제 노동자의 근로 환경.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왜 이렇게 이슈화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봉제 산업은 굉장히 사양 산업이고 거의 이제 죽어 있는 산업이죠.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여태까지 이제 명맥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이 발달되냐면 수출 많이 하는 산업들이 발전되잖아요. 수출 많이 하는 산업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봉제 산업은 굉장히 이제 사양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그 취약한 집단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이 되어 버려서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아까 서울시에서 이 봉제 산업이 서울시의 긴간인 제조업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안에서 내수라고 그러죠.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까 이런 사업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씩은 이제 나아지는 모습들인데 굉장히 더질 겁니다. 근데 비교되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미 정착이 돼 있죠. 그렇죠. 이탈리아에서의 봉제는 똑같은 간의 수공업적인 모습인데도 고부가가치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을 실패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랑에서 누이비통 다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OEM 방식으로 훨씬 더 기술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봉제 산업을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냐 할 수 진짜로 맞습니다. 옷도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고요. OEM 방식으로요. 뭐 외국의 가방들도 다 유명한 브랜드의 가방은 한국에서 다 만들거든요. 아주 중랑에 유명한 데 많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런 산업에서 이제 실패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근데 뭐 이제 차츰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이제 우리가 이게 봉제 산업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낙후됐냐면 자기가 사업장이라고 등록 안 한 사업장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뭐냐면 사업 그러면 직원이 자기 직원이 아닌 거예요. 사업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인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대 보험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조그맣게 그러니까 중량구는 좀 안 그럴지도 몰라요. 중량구는 규모가 좀 있어서 안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조그마한 권리들을 좀 찾아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는 것도 이제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까 우리 오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휴게 시간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갖는 것 이거는 정말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실은 휴게 시간이 없을 수도 없죠. 어떻게 사람이 8시간 내내 집중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좀 더 정해지고 규칙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필요해서 이런 건 아마 협동조합에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 모아서 야 우리도 좀 휴게 시간 같은 거를 좀 주자 정확하게 어차피 안 쉬는 거 아니까 한꺼번에 쫙 쉬고 또 그러면 생산성도 높고 효과도 높아질 그렇죠. 거다. 이런 것도 한번 뭐 2시간 만에 한 번씩 갖는다. 예,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뭐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 가서 뭐 스트레칭도 좀 가르쳐 주고 교육도 해 주고 이러면 뭐 또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 봉제 노동자 건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네. 우리 다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있을 것 같고요. 중랑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랑 건강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